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건축 아카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떻게 아카이브를 정리 기술 또 서비스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는 국립현대미술관 내부의 미술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2013년 10월에 개소를 해서 내년 되면 이제 10주년이 되고요. 목적이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 미술의 연구인 만큼 저희 수집 대상은 한국과 아시아 근현대 미술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를 2013년에 했지만 그때부터 모은 자료는 아니고요. 1973년에 덕수궁의 미술관이 있을 때부터 모은 비도서 자료, 그리고 미술관의 그 창구나 개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자료, 그리고 2011년부터 저희가 외부로부터 수집한 아카이브 컬렉션으로 그 2013년에 개소를 했고 지금도 꾸준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개소를 할 때 저희 미술관 학예사분이 기재부에 가서 이제 아카이브 예산을 따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뭐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술관 자체가 아카이브인데 왜 또 예산을 따려고 하냐. 물론 크게 봤을 때 미술관은 꾸준히 작품을 수집해오고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작품 자체도 아카이브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아카이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게 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소장품은 예술적 가치와 전시 가치가 좀 높은 것 위주이고요. 미술 자료는 연구 가치 그리고 정보 가치가 높은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도서와 아카이브로는 아니고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아카이브는 다시 수집 기록과 미술관 기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수집 기록은 미술관 밖에서 수집한 기록들이고 미술관 기록은 미술관의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집 기록은 자료 특성 자체가 매뉴스크립트 성격으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뭐 제문도 있고 편지도 있고 뭐 드로잉도 있고 모형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 형태는 아이템 또는 컬렉션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집한 수량은 약 17만 점 정도가 됩니다. 수집 기록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인물 컬렉션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출처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컬렉션들이 각기 다른 기증자분들이 기증을 해주신 자료고요. 여기 있는 정기용이나 박형기, 이타미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작가 컬렉션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최열이나 김복기 이런 분들은 미술 이론을 연구하시는 이론가 컬렉션들입니다. 여기 지금 공개된 거는 홈페이지에서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목록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고 아직까지 기증은 받았지만 공개되지 못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별로만 그 컬렉션을 묶는 게 아니라 뭐 외부 전시라던가 도쿄화랑처럼 외부 기관 또는 문화예술 잡지 디지털 컬렉션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김태수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의 컬렉션보다 좀 현저히 수량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성격은 컬렉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술관 기록은 이런 인물 컬렉션이나 다른 수집 기록과는 다르게 기능별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침은 내부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수집기록 분류정리 지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제표준과 그다음에 국가기록원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2019년에 4.0 버전이 나왔는데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미술 자료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계층은 컬렉션 아래 뭐 3개 필수 기술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하위 시리즈 프로젝트 컴포넌트 등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그 단위로 갔을 때는 26개의 기술 요소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컬렉션 레벨은 저희 출처별로 봤을 때 자료 정리의 제일 최상위 레벨이고요. 지금 검토 조건은 뭐 아이템이 100건 이상인 경우 아니면은 굉장히 좀 중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분이 컬렉션 레벨의 기술 요소이고요. 지금 김종선 컬렉션을 예로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김종선 컬렉션을 물리적으로 전부 다 끄집어내서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지금 이 정도 분량입니다. 이게 많은 부분 대형 도면들이 실제로는 소실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돼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수량에 비해서는 좀 부피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김종성은 건축가 김종성이라는 사람의 인물 컬렉션이고요. 이분이 그 건축가로서 생산한 여러 건축 자료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 초등학교 때부터 생애부터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고 생존에 계시는데 이분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생애 자료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컬렉션 아래는 이제 시리즈 레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그룹화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 레벨의 기술 요소가 지금 옆에 있는 표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다른 미술관 내의 다른 컬렉션들이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오늘 사례로 보여드릴 김종성 컬렉션이고 두 번째 정기용 이타미주는 여기까지 모두 건축가 분들이고요. 네. 건축가분들은 첫 번째 시리즈에는 모두 건축 작업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건축 외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최열 컬렉션은 미술 이론가이기 때문에 다른 이런 작가 컬렉션들이랑 굉장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분도 여전히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나눴던 그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리즈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기와 박이소도 미술 작가 분들인데요. 박형기는 뭐 미디어 아티스트시고요. 그 다음에 박이소는 뭐 개념 미술과 설치 미술을 위주로 하시는데 이분들 컬렉션은 좀 주로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편입니다. 이분들 역시 생애 자료도 기증하셨지만 다섯 번째 사문서나 이런 개인 자료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자료를 시리즈를 나눈 구성이 다른 것은 결국 뭐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아키비스트별로 아무래도 정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작업 부분만 이렇게 따로 지금 모아서 보여드리면 분량은 이 정도 되고요. 건축 작업은 결국 건축 설계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도면도 있고 스케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서울건축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이 지어진 연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료 순서는 서울건축에서 관리하던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순서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작업이라는 시리즈 아래에는 하위 시리즈와 프로젝트 레벨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 레벨이라서 무조건 기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컬렉션의 경우 건축 작업은 프로젝트 레벨을 두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리즈는 하위 시리즈 레벨을 두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힐튼 호텔이라는 프로젝트의 건축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기술 레벨에서도 지금 프로젝트 레벨입니다. 이 서울 힐튼과 관련된 도면, 그 다음에 뭐 사진, 여러 가지 문서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다 서울 힐튼 호텔이라는 프로젝트 레벨 안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서신 레벨입니다. 어떡하죠, 화면. 네, 그 서신은 약 300건에서 500건 사이인데요.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문서상자 3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신을 주고받는 목적에 따라서 지금 18개의 하위 시리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물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 화면 혹시 어떻게? 네, 전체 화면 혹시 어떻게 하시는? 네, 주세요. 지금 서신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또 외국 사람인 경우에 한국 연구자들이 접근했을 때 이름을 인식한다던가 이 사람이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지 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고받은 목적에 따라서 우선 나누고 그 아래에는 이제 송수신자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활동인데 이분이 건축 외에 다른 건축가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세요. 뭐 글도 많이 쓰시고 전시도 하시고 하실 때 그런 활동들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이거는 역시 그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먼저 나뉘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다시 연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시리즈인데요. 이건 다른 지금 아카이브 기록에 비해서 2차 자료라고 볼 수 있죠. 2차 자료지만 김종성 선생님이 직접 이 자료들을 다 스크랩하고 자기가 나온 부분만 잘라서 잡지와 신문 등에서 이렇게 모으신 거기 때문에 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운영했던 서울건축이라는 회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통 해외 건축 아카이브를 봤을 때 이런 회사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건축이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료가 기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소 파편적인 자료입니다. 포트폴리오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회사 직원용으로 이제 뭐 교육했던 도면이나 문서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시절 작업 자료들입니다. 이분이 뭐 그 고등학교 때 뭐 쓴 글이라던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학을 가셔서 썼던 레포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학생 시절 작업을 봤을 때 이분의 작품 세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분의 근원이 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유럽의 근대 건축이 거장인 미스 반데로에한테 그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건축가가 만든 교육 과정이 어떤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개인 자료인데 이것은 이제 업무랑 상관없이 거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신분증이나 졸업 앨범, 졸업증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이분의 여러 가지 그 이력 같은 게 그냥 글로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리즈는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록학의 그런 그 결에 맞지 않게 좀 출처가 다른 자료인데 현재 김종성 컬렉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가 지금 저희 미술관 분류 체계에서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열람자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편리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아이템 레벨인데 아이템 레벨은 낱장 또는 낱개로 된 자료 또는 이제 묶음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낱개 김종선 컬렉션처럼 이렇게 인물 컬렉션인 경우에 낱개로 되어 있는 자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묶음 자료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역도 경기장 건축 구조 도면 이게 하나의 묶음 자료입니다. 수량이 76장의 지금 도면이고 실시 설계 도면으로 거의 건축 설계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김종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의 과정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명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아이템이 됐을 때 기술하는데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지금 범위와 내용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정기용이라는 건축가의 작업인데 굉장히 그 이미지만으로도 다르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초기 스케치부터 마지막 그 도면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크기도 굉장히 다르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를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나? 좀 나눠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 번 나누려고 하는 시도 끝에 그냥 원질서를 보존하는 게 낫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걸 묶었지만 또 묶었을 때 이걸 한꺼번에 기술하는 거에 대한 지금 문제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사실 이건 첫 번째 컬렉션이긴 하지만 좀 업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성 컬렉션이 좀 간단하게 기술된 것에 비해서 지금 정기용은 좀 더 물리적인 질서를 반영해서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서 제가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기용 선생님 자료인데 경 몇 장 중에 몇 장만 좀 추려 보더라도 첫 번째는 그 스케치고 마지막을 도면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많은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건축이나 건물을 그 지칭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설계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뭐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미술 작품을 설명하는 용어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미술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음 거는 아까 보여드린 서신이고요.
그 서신 중에서도 연봉 협상이나 뭐 좀 쉬겠다 안식년에 대한 거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스 반데로의 전시에 김종성 선생님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전시용으로 인화한 사진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때 한 레포트이고 레포트에 뭐 당시 교수였던 사람들의 코멘트도 지금 연필로 써놓은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대학 학부 시절에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썼던 제독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저희 서비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끊임없이 수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엑셀 시트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AMS라는 미술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이걸 일괄적으로 그 엑셀을 부어서 홈페이지와 연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 AMS에 있는 모든 그 기술 요소들이 다 보이진 않지만 5-6가지 정도로 이제 선별해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그 이런 트리 구조로 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를 입력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로 접근을 해서 저희한테 열람 신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키워드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연도별로 좀 분류해서 한 번 더 분류해서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유형별로 그다음에 뭐 나는 디지털 자료만 보고 싶다 아니면은 좀 뭐 사진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약간 쇼핑몰처럼 장바구니에 담기를 해서 신청을 하면 3일 후에 미술관에 직접 와서 여기가 원본 열람실인데 원본 열람실에서 실물 자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이후에 아카이브 북을 만들게 되었는데 아카이브 북을 만든 이유는 결국 저는 이 시스템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결국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너무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 있고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원활하게 그 검색이 잘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런 IT 쪽과 같이 일하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문제가 많고 이게 업데이트 되는 과정도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저희 자료를 보러 온 사람이나 대여하러 온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이런 자료도 이따 찾아보셨냐고 했을 때 저는 못 찾겠는데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 방식이지만 어쨌든 전체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거 아카이브 북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제 컬렉션별로 올해는 강국진 컬렉션이 출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전체 기술 요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처럼 몇 가지 이제 선별해서 전체 목록은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 김종성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 했을 때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다가도 좀 다른 것과 연결되는 점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이미지는 이제 이런 대표 이미지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종성 선생님이시고 가운데 있는 분은 그 서울건축에서 함께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김종성에 대한 작가론을 연구해서 이제 책을 내신 분인데 이분들의 인터뷰도 같이 실었는데 이 인터뷰는 실제 이분의 뭐 작품 세계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정리하면서 이분들한테 항상 자문을 받고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 이면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회의를 한 거를 다 뿌릴 수도 없고 한 일이라서 책을 만드는 김에 이분들을 모시고 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인터뷰를 해서 이제 책에 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아까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걸 좀 알아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를 뭐 그 열람자들에게 제가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제 스스로는 일단 최대한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기관들로.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 건축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건축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할지 생각해서 좀 더 키워드를 최대한 주제별로 맞춰서 넣어본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술관이다 보니까 아카이브가 전시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상적으로는 정리가 다 되고 전시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학예사분들도 어쨌든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전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시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아카이브 팀과 좀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기증 논의는 있어 왔지만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다가 회고전 전시가 확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기증이 되고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정리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신 전시 준비를 할 때 함께 인터뷰를 하고 뭐 또 자료도 수집하고 이 기회에 더 많은 자료를 주십사 하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다 된 컬렉션을 가지고 저희는 미술사를 정립하는 지금 기록을 바탕으로 미술사를 정립하는 학술 행사를 열고 있는데 시기별로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고 또는 또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아카이브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가 전시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전시죠. 저희 아카이브 센터 내에 있는 이런 그냥 책 서가인데요. 이런 경우는 전시팀과는 별개로 저희가 그냥 저희 대표 아카이브들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던가 해서 사람들이 온 김에 자료를 열람하러 온 김에 좀 다른 것들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